코스피 MACD 영선 상향 돌파가 목요일날 떴습니다. 인버스는 계속 줄이는 의견을 들어왔었고요. 박스권 내로도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진입했죠. 요 박스권이었는데 내에 진입하고 이제는 윗단 돌파를 보고 있습니다. 윗단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상승 신호가 반등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승 신호까지 되려나? 왜냐하면 여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뚫기만 하면은 상당히 큰 상승 신호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은행 실리콘은행 사태 후에 외국인이 빠져나가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 동향은 리만 때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도 그렇고요. 간만에 7천억 크게 매수 들어온 금요일날 보면은 외국인은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2차전이 좀 갈렸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매도고 에코프로 매도고 하나솔루션 거래 재개됐는데 매도고요. 얘네는 2차전인데 매수죠. 그리고 LG화학도 매수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크게 의미로 둘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진짜 샀다 팔았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외국인이 괜찮고 이건 제가 투자 가능 레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얘네들도 근데 제 생각에는 오르다가 또 조정을 받고 그럴 겁니다. LNF 나중에 이제 에코프로빔이나 그런 애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도 LNF도 외국인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 신호를 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에코프로 BM도 요번에 장이 괜찮아지면은 같이 오를 거예요. 어차피 펀드로 공급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의 경고는 어디까지 오르던 간에 절대로 장투해서는 안 된다. 잘 먹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인버스를 하시던 아니면은 개별 종목 2차전지 공매도를 하시던 간에 좀 조심하실 건 한 번에 크게 지르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인버스를 줄이는 시점이지. 그리고 제가 요번에 연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전지 주식선물 하방을 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한 번 지지르지 말고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는 굉장히 조금씩 오를 때마다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10% 20% 오를 때마다 한 주씩 늘리던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업종 버블이 꽤 오래가는 경우를 여러분은 카카오에서도 보셨고 제약주에서도 보셨고 너무 이렇게 상승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차피 버블을 만들고 그게 기간 버블이긴 하지만은 주식선물 만기를 전후로 해서 얘네들이 뭔가 만기 때까지 오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단기에 초보 보면은 중간에 죽을 가능성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너무 폭주를 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변동성은 가지겠지만은 계속 개미들이 폭주를 한다 그러면 또 언제 또 뚝 떨어질지 모르죠. 이게 원래 이제 주식선물하고도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코스피 주봉상으로 매매시 상방 떴습니다. 차트는 상방이고 바닥권에서 추가 반등 이거는 2500선 넘으면은 무조건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염두에 주십시오. 못 넘게 되면은 못 넘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 라인을 2500이라는 이 라인을 몇 번을 넘으려다 못 넘는 겁니까? 못 넘으면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아직 이평선 회복했고 요번에는 제가 최대한 천천히 인버스를 줄인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은행 사태가 퍼지는가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정도에서는 외국인 동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버스를 줄이는 게 정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버스 더 줄이고 싶지만 나스닥 한 20% 정도는 남겨두도록 하죠. 예. 아니면 다우랑 섞어서 20% 정도.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상승 신호가 이미 예전에 났죠. 이거 돌파하면 상승 신호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외국인이 좀 안 좋지만 요건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그런 거고 IT랑 다른 애들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어, 코스닥은 기관이 올리는 장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이 올리고 있다고 보시고 뭐 때가 돼서 또 문제가 보이면 코스닥 인버스 늘리겠지만 아직은 5일선도 안 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는 개인들의 곱버스는 지수가 오르면은 곱버스 치고 내리면은 또 처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조금 반등하고 떨어지면 이게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또 간다니까요, 여러분. 개인들이 코스닥 인버스는 또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연초에 여기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인들? 뭐그 후에 좀 줄였는데 또 떨어지다가 지금 요즘에는 또 금요일 날로 보시면은 개인들이 또 굿버스를 또 매수 상에 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차트적인 걸 보면은 지금 상승 신호가 났는데, 그죠? MAC도 다시 상방이 났는데, 외국인 5일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예요. 포스코, KT, 에코프로는 외국인 요 최근에 매도한 거 좀 알고 계시고요. 한 달로 봐도 포스코랑 하이닉스는 계속 매도입니다. 에코프로 계열도 매도고요. 상이 떠 있죠, 외국인. 현대차, 기아차 상승 신호 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물론 이제 얘네들도 조정이 오긴 하겠지만 LG전자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라든가 삼성 SDS는 금요일날 뜬금없이 좀 상에 뜨긴 했는데 차트 위치는 안 좋긴 합니다만은 좀 봐야겠습니다. 외국인이 왜 계속 들어오는지 잠깐 들어오는 건 좀 봐야 되겠어요.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하나나 SM 얘는 좀 약간 저는 약간 그러니까는 항공우주 하나가 한국항공우주만큼 심하진 않지만 어떤 분은 한국항공우주가 공매도 많은데 그럼 그것도 문제겠냐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공매도 많은 거죠. 한국항공우주는 고평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거보다는 덜하긴 한데 얘도 약간 업종 버블이 있다고 봐야죠. 별도로 보면 조금 그렇고요. SM 같은 JYP나 SM 등등은 원래 기획사 애들이 좀 주가를 많이 올려 먹습니다.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SM 한 단계 떨어지긴 했지만은 떨어지는 외국인에서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은 SM은 그나마 나아요. JYP가 좀 더 버블이고요. 전 사실 SM 위수만 그것도 주가 올려 먹으려고 괜히 그랬던 거라고 봅니다. 뭐 하이버 어쩌고 막 카카오 그거 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SM을 경고를 하고 제가 주식선물 하방도 그 권유하려고 했고 저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시초카가 급락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때라도 말씀드릴 거 그 이후에 더 떨어져가지고 그죠. 요거를 요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추이를 봐야 됩니다. 하이브는 그래도 많이 떨어지긴 했구나 그죠. 얘도 제가 옛날에 늘 아니라고 그어줬던 애죠. 거품 상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산다고 무조건 보시지 말고 물론 외국인 살 때 오르기도 합니다. 많이 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단타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 외에는 잠깐 오르다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장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은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일부 부품주에서 외국인들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빠져나간다고 하기에는 얼마 있지도 않으니까 사실은 근데 왠지 어차피 이 반등이 마지막 반등이 될 거라면은 요번에 이제 봄 여름 오르고 이제 가을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시작하면은 아니면 빠르면 여름이 생각하면 이 마지막 반등이 조금 큰 불꽃이 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외국인이 크게 빠져나간다거나 하면은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코스닥은 맞물릴 것 같긴 한데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하게 되면은 나스닥도 여기를 돌파하게 돼. 나스닥도 여기 돌파하게 되면 무조건 추가 상승 신호입니다. 닷컴버 볼 때 여기서 꺾였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꺾였어요. 이렇게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다 지난 시간 설명드렸지만은 닷컴버 볼 때보다 여기서부터 여기 상승폭이 좀 작아요. 닷컴버블만큼 오르려면 조금 더 올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챗 GPT 등등을 빌미로 이제 또 견인하고 있는데 그죠. 나스닥 인버스도 여러분 모아 가셔야 됩니다. 너무 한 번에 지르면은 지수가 13,000이나 혹은 진짜 오버슈팅 하면 14,000까지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데 14,000 14,000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그죠. 13,000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폭이 닷컴버 볼 때 반등폭이고 대공황으로 본다면 사실은 더 오르긴 해야죠. 근데 대공황은 마이너스 50% 떨어지고 거의 플러스 50%가 오른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40%가 떨어졌으니까는 대공황 때처럼 생각하면 플러스 40% 그러니까 한 맥시멈을 14,000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못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보는데 하지만 13,000 정도까지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여기를 돌파됐을 때 생각해야 되긴 하죠. 나스닥 인버스 한 20%자 15에서 20% 정도는 그냥 박아놓고 뭐 손해를 보더라도 나머지 80% 정도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원래 차트 원리대로는 더 줄여도 되긴 하는데 적정히 대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은행의 위기가 다시 살아나거나 그런 뉴스만으로는 안 되고요. 외국인이 매도하거나 같은 문제 생기거나 하면은 그때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신호상 상당히 양호하게 회복되었다.